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또 신나게 달려주고 있죠. 어제에 이어서 요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또 호재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호재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 뭐, 호재 많으면 뭐하냐, 개뿔 주가는 오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매일 욕먹는 게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저도 마음이 조금 가볍습니다. 더구나 요즘에 잘 나가던 종목들이 오히려 심하게 조정을 받고, 한동안 부진했던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돋보이는 경향이 있죠. 그동안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보상을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호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삼성전자에서 조만간 미국 파운드리 투자지를 확정을 지을 겁니다. 현재까지는 테일러 씨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죠. 기존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오스틴과 불과 차로 3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오스틴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무래도 조금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아마도 올해 초에 정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꽤 괜찮은 인센티브 조건을 제시한 테일러 시로 아무래도 좀 기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테일러 시어의 합동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진보한 기술이라는 문구를 최종 결의안에 넣기로 했다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가장 진보한 기술이라면 누가 봐도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이 최초로 적용되는 3나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5나노는 현재 주력으로 양산이 되고 있는데다가 대부분 최첨단 EUV 공정은 국내 화성 공장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3나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일감을 주는 대부분의 팹리스 업체들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과 투자 규모가 20조에 달하는 점도 3나노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퀄컴은 모바일 AP를 설계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고급형은 5나노에서 중급형은 7나노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5나노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 난이도 공정입니다.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이고 미국 기업인 퀄컴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삼성에서도 모바일 AP를 설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퀄컴은 이미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는 이미 캐파가 꽉 찬 데다가 애플의 물량이 워낙에 많아서 사실 다른 기업들이 특히나 초미세 공정에 해당되는 반도체를 이 TSMC에 위탁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대안은 삼성전자밖에 없죠. 따라서 지금 퀄컴 입장에서는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상황이 못 됩니다. 게다가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는 AMD도 미국 기업이고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엔비디아 역시 미국 기업입니다. AMD는 지금은 TSMC에 맡기고 있지만 TSMC 입장에서는 AMD는 그렇게 대형 고객이 아닙니다. 애플이 VIP로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 애플한테 밀려서 다른 파운드리 업체로 이사를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난다긴다 하는 팹리스 업체들이 대부분 미국에 몰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운드리 공장을 아예 미국에 짓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 많습니다. 삼성에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지만 얘네들 입장에선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계획이 있어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투자가 무산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미리 발표를 해서 비난의 여지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 확정이 되고 착공에 들어가도 공장 짓고 장비 들여오고 또 수율 잡고 인프라 깔고 이 모든 준비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삼성전자 로드맵을 보면 내년부터 이미 3나노 양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미국에 3나노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쯤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호재냐?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세계 1위인 TSMC의 격차가 3배 이상 나고 올해 반도체가 그렇게 호황기를 누렸는데도 1분기에는 심지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1분기 적자는 오스틴 정전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TSMC는 정전에 지진, 심지어 가뭄까지 시달리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더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TSMC는 역대급 실적을 냈고 삼성전자는 적자를 면치 못했죠. 게다가 파운드리 주요 고객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들입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설계도를 설계 사업도 겸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건네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TSMC는 설계 사업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같은 기술력이라면 당연히 TSMC에게 수주를 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심지어 이 기술력이나 노하우에서도 냉정하게 봤을 때 TSMC가 삼성전자보다는 우위에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TSMC는 거의 40년 가까이 파운드리에 올인한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에서 많이 밀리는 게 당연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도 삼성은 TSMC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파운드리는 주가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울한 상황인데 삼성이 TSMC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최첨단 기술력에서 앞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어차피 TSMC든 삼성전자든 미래는 최첨단 기술력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 변곡점에 서 있는 공정이 바로 3나노 공정이고 사실상 두 기업 모두 여기서부터 미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같은 3나노지만 TSMC는 기존 핀팩 공정을 고수하고 삼성전자는 신기술인 게이트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갑니다. 만약 삼성이 3나노부터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당장은 뒤집기 힘들겠지만 애초에 2030년까지 파운드리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SMC를 단숨에 따라잡기 어렵다는 걸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유있게 기간을 잡은 것이고 3나노가 이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를 확정 지은 이상 이참에 전초 기지를 아예 미국에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어차피 파운드리는 미국 기업과 상생해야 되는 운명입니다. 이왕 대규모 투자를 확정 지었다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10나노 이상보다는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 파운드리 공장이 위치해 있는 오스틴은 14나노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공정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죠.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왕 칼을 뽑은 이상 미국에 제대로 투자가 들어가서 3나노 이하부터는 TSMC와 진검승부를 제대로 펼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TSMC도 미국 대규모 투자를 이미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어차피 승부는 미국에서 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단 미국 투자 자체는 100% 확정이 지어진 것이고 3나노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호재라고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요즘 주가 흐름이 이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여세를 몰아서 전고점 돌파하고 개떡상하기를 개인적으로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